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전남에는 방사능 검사 장비가 없어서요. 수산물 유통의 비상입니다. 양식장과 전국의 위 공판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험 자체는 3시간 정도가 걸린다군요. 그런데 전국 14곳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가 있는 곳은 부산, 인천 2곳뿐이랍니다. 전남에서 이 검사를 하려면 부산이나 인천에 검사 의뢰를 하고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리고 있는 거죠. 이 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식탁에 올라서 먹은 후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해수부는 수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하겠다는 원칙론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방류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어민들은 턱밑까지 조여오는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겹, 3겹의 안전망이 하루빨리 갖춰져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수공약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남해군이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사업 설계 과정에 남해군의 의견도 많이 반영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최근에 남해군이 해저터널 개통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수시의 대응책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해 사업 완료 이후 여수시와 남해군이 본격적인 해저터널 신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남해군이 해저터널의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해저터널 시대를 막기 위해 최근 남해를 남해안 해양관광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여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여수시가 강조해온 세계적 해양관광 도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여수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남해군은 장충남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남해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남해군은 2031년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해 이 선제적으로 관광과 산업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해당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주민참여단과 전문가,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5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번에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남해군의 이번 용역 결과에는 남해 바다를 잇는 청정 휴양도시, 남해안 해양관광 허브로 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용역 결과가 여수시가 그동안 강조해온 도시발전 전략과 유사해 남해군이 여수시와 경쟁을 통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쫓는 이보다 쫓기는 이가 더 불안하다 이런 말도 있죠. 남해군의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한 관광정책 수립에 대비해서 여수시는 어떤 시책들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해군은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해 지역 권역을 이 정주도시권과 산단대우권, 미래성장권, 해양관광권, 힐링문화권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누어 50대 핵심 사업을 골고루 배치해 해저터널 개통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그 영향이 이 남해군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부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군 핵심 전략 추진단의 일환으로 군 직제의 해저터널 팀을 신설해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한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해군이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에 비해 이 상대 지역인 여수시의 움직임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해저터널 개통 관련 사업 계획으로는 이 만성리와 오천동을 연결하는 도로 확대와 제2 말해 터널 개통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외부적으로 드러난 관련 시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널 개통 대비해서 남해군이 부산하게 아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좀 눈에 띄는데 여수시도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역 일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여수시의 해저터널 완공 이후 추진하겠다는 도로 개통 사업이 사실 특정 시설 사업에 국한돼 있고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한 여수시의 전반적인 도시발전 전략 수립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의 해저터널 완공 이후 정책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개통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해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이 군 조직 개편까지 해가며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는 느긋한 여수시의 대응 중 이 둘 중 어느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 진상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지도 건설 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지역의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들이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남도나 광양시가 대책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들은 지난달 내린 비로 시설하우스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상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어도 이번처럼 침수 피해를 입은 일이 없었다며 침수 피해가 인근 도로의 확포장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농민들은 진상 중군에서 진상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행정당국이 배수 처리 조치 등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도로 확포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농민분들의 주장입니다. 해당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상면 금이리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이번 침수 피해에 앞서 지난해 봄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전남도와 광양시, 국민권익위, 정치권 등의 근본적인 침수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지난해 침수 피해 발생과 관련해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사가 시작된 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농민들의 배수로 정비 조치 외면 주장에 대해 전남도와 시공사 측은 공사는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고 배수 면적이나 흐름을 공사 중에 바꾼 게 없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도로 공사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남도나 시공사 측은 공사 구간과 피해를 주장하는 시설하우스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배수로 관리 주체가 또 광양시에 있기 때문에 광양시가 별도의 배수 관리를 계획 중에 있다며 광양시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지난해 발생한 침수 피해가 올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사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답답하시겠어요. 네, 해당 피해 지역 주민들은 최근 침수 피해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전남도와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당국이 지역의 배수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당국이 말하는 배수 개선 사업이 완료되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다며 그동안 농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행정당국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농가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도의원들이 모두 왔다 갔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최근 또다시 애호박 재배하우스가 침수돼 수천만 원의 피해를 발생했다며 도로 확포장 공사 이전에 침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피해 원인이 도로 공사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행정당국이 진상면 금이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피해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업 완료까지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또 비가 오면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대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어제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요 사후 활용 성공 다짐을 위한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여수공약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의 방향과 성공에 기대를 거는 지역민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여수공약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박성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실 때 저희가 인터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예,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네,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도셨어요. 예. 취임하실 때 지역 출신이라서 좀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가벼워지셨습니까? 더 무거워지셨습니까? 제가 사실 저 공사 오기 전에 제법 키가 컸습니다. 근데 양어깨가 무거워서 예. 작년에 일부 줄었고 이번에 이제 엑스포까지 떠안게 돼서 어깨가 더 무거워서 더 줄었습니다. 키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식구도 더 많아져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이 한 짐입니다. 제가 일복이 많은지 자꾸 일만 생깁니다. 네, 잘 풀어주시리라고 또 기대를 또 걸어보면서 질문 좀 드려볼 텐데 예. 올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박람회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이실 것 같은데 어제 선포식이 또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선포식을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제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0년 동안 재단에서 해왔던 것을 우리 항만공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이제 공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상생협력하자. 그동안 여수권 내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또 여수광양 의견이 달랐고 이제 어차피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엑스포장 발전을 위해서 상생협력하자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큰 구상,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일정을 알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어제 선포식을 했던 주요 세 가지 목적이었고, 어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지역민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목마름이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엑스포 이후에 뭔가 새롭게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약간 좀 더뎌지고 했던 거에 대한 목마름이 어제 그 선포식에 이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예. 식구가 늘었다고 표현을 들었는데 그 인적 구성은 다 끝났죠? 예.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엑스포 재단 직원 26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인원은 저희들이 100% 고용 승계를 완료를 해서 우리 공사가 100% 출자하는 여수 엑스포 관리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회사에 모두 고용 승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또 해수부 우리 또 인수팀에서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총 15명의 TO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장 직속의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단 아래에 해양산업전략실 그리고 해양복합사업부 이렇게 두 개 하나의 실과 하나의 부를 만들어서 이제 15명의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리고 자회사에 26명 이렇게 해서 진용을 갖춰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여수 최후의 뭐 노른자 땅이라고도 불리고 맞습니다. 입지도 뭐 참 좋은 곳이고 이제 여기다가 뭘 채워 넣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상하고 계세요? 그렇죠. 현재로는 이제 그냥 그대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10년이 또 흘러갈 겁니다. 예.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틀을 세계적인 해양 복합
랜드마크를 설치하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환경 미래 첨단 도시 그리고 AI 자동화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여수 엑스포로 올 때는 마스터키 하나만 신청하면 엑스포역에 내리면 예를 들어 2명이 왔을 경우 마스터키만 가지고 있으면 AI 자동차가 2인용이 와서 국제관 A를 누르면 찾아가고 이런 완전 미래 첨단 도시 개념의 사이트를 개발하자. 이런 이제 큰 틀의 구상만 어제 발표를 했고 자세한 것들은 이제 마스터 플랜 사후 활용 용역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예. 용역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추진하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예산 확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올해 네.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이 되면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면 이제 우리 공사 예산이라도 투입하든지 아니면 해수부에 예산을 일부 하든지 해서 올 연말에 뭐 시작하든지 어쨌든 1년 전후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크게 말씀 주셨는데 랜드마크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에서는 랜드마크 관련된 또 이야기도 좀 접하고 계실 것 같고 어떻게 이제 남은 것을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또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랜드마크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용역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십니까? 랜드마크는 저는 주제를 하늘, 바다 그리고 미래로 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면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에펠탑 이렇게 그 나라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그러면 분단 국가, 6.25 전쟁 뭐 이런 거 외에 떠오르는 게 저는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명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랜드마크들을 우리 용역에서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만 가진 랜드마크를 만들자. 그게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로부터 유리관으로 오동도, 그 다음에 소노카, 유토피아, 베네치아 이런 호텔이라든지 각각 엑스포 사이트 이런 데로 유리관으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지상 100m 이상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주 정거장 같은 스테이션을 놔서 거기에서 차나 맥주 한잔하면서 우리 여수 밤바다도 보고 일몰 석양도 보고 그다음 일출도 보고 그다음에 엑스포장도 보고 이런 개념의 큰 틀에 대한 랜드마크를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일단은 그냥 전체적인 계획 정도로 이제 잡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공공개발을 아무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사후활용 특별법을 만든 취지가 그 여수 엑스포 정신을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아파트 지어버리고 뭐 하면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수 엑스포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이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월드컵도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 했고 그 다음에 엑스포도 대전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여수만 이렇게 특별법으로 해놓은 이유가 여수 세계 정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그 특별법의 정신은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공공 개발하는 것들은 당연하고 공공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땅 팔아서 아파트 짓거나 뭐 하면 저희들이야 뭐 수익도 나고 간단하죠, 뭐.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개발 플러스 수익성 확보하는 게 가장 현재로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은 공공개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역시 용역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공공개발 그러면 마이스 산업을 대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마이스 산업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나 영화관이나 그 다음에 K-팝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K-팝 정기 공연을 하면 그 세계 유수의 국제 크루즈 선박을 제가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현재로는 그런 보여줄 거
아이템이 없이 국제 크루즈가 지난번에 왔었어요. 4월에. 맞아요. 여수 신청한 사람들이 한 차도 안 됩니다. 그 음. 말은 자기들도 사전 공부해 봤더니 별로 가볼 곳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나 K-팝 같은 그런 게 있어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어령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 또 기왕 또 연결을 예, 했으니까 광양항 예. 물동량이 요즘에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예. 뭐 장기적으로 어쨌든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물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제 대내외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외적인 요인으로는 첫째가 상해 그 봉쇄. 저희들 중국 화물이 컨테이너 경우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해 봉쇄.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렇죠. 약 82%나 빠져버렸고, 어이쿠.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2번 했고, 중요한 것은 부산에 2-4를 개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컨테이너 쪽의 물량이 글로 많이 2-4로 가버렸군요. 많이 빠졌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성장이 조금 많이 둔화됐고, 그래서 작년에 빠졌습니다만은 올해 23년도 이제 총 물동량 우리 증감률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1.5% 빠졌고 2월 달에 4.7% 정도 빠졌고 3월에 1.5%. 근데 4월 들어서서 다시 이제 예년보다 1%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것을 예년으로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갖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연장선에서 한국항만경제학회와 공사 주관으로 광양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좀 이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선사나 화주분들, 그러니까 광양항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선이 아직은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광양항의 가장 큰 문제 1번이 예.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면 항로와 항차 문제입니다. 이제 항로는 예를 들어 내가 택배를 보내고 싶을 때 버스가 있느냐? 네. 제가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에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광양에서 춘천 가는 버스가 없으면 춘천 가는 버스가 있는 광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항로의 개념이고, 항차는 자 나는 빨리 보내고 싶은데 우리 광양에서는 춘천 가는 게 일주일에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에 한 대씩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항로와 항차가 우리 광양항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맨 처음 한 게 일개선사 1항로 유치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항을 찾아주는 탑10 선사들을 CEO들 계속 저희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작년에 8개 항로를 신규 항로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광양항은 78개 컨테이너 전기선 항로가 있습니다. 이제 8개 늘려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일개선사 1항로 늘리기 운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게 원양항로입니다. 78개 중에 원양항로가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양항로라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항로 쪽인데, 예. 그쪽의 유치를 위해서 선주, 화주 이제 매칭 마케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질문 때 임기 이제 절반 지났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남은 기간에는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십니까? 현재로는 이제 엑스포 저것을 제 임기 동안에 어떻게 개발할지 큰 그림을 그려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협의체를 곧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 추이를 봐서 이제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에 앞으로 사장이 바뀌든 어쩌든 그 관계없이 그 플랜대로 갈 수 있게끔 용역을 준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자동화 부두가 현 정부 우리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로 컨테이너를 무인 자동화하는 그런 용역입니다만, 이 용역을 제대로 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촌 융복합 약 이제 100만 평 정도 우리가 산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제대로 되어야 여수 산단의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 일들이 있어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제가 임기 동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또 취재하신 이야기 생생하게 들어볼 텐데 지난주에 집중 취재하신 그 뉴스 총 몇 번 나갔죠? 4번 나갔나요? 네, 월화수목 4번 나갔습니다. 네, 그 여수시 생활 폐기물 쓰레기 불법 반입 보도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뒷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 방송이 4일 동안 나가고 나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여수시가 이 불법 반입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예. 또 지금 여수시 의회 정례회 기간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들리는 얘기는 여수시가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비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렇죠. 불법 예. 반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행이 되었던 건데 이를 여수시가 사실상 묵인해왔던 거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다다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집중 보도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와서 이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뭐랍니까? 보도자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수시에서는? 일단 지금 불법 반입이 문제가 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7월 중순부터 아예 막겠다. 아예 막겠다? 네, 여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 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립장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네. 그 기간이 2029년 9월이면은 이제 완전 포화에 다다를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명이 8년 이상 단축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폐기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을 아예 막겠다. 그럼 여수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 처리 업체를 이용해야 돼요. 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이. 이렇게 되면 여기 매립장으로 들어올 때 톤당 처리 비용이 4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중간 처리 업체를 통하게 되면 톤당 20에서 24만 원 정도니까 6배 정도 차이가 와. 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한테 그 부담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아니 왜 갑자기 다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연한은 조금? 그쵸. 2029년 9월까지인데 아니 불법 단속을 강화해서 타 지자체 것을 못 들어오게 뭐 원천 막겠다든가 그쵸. 이런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막겠다. 아예 차단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듣고 안타까운 게 모르는 게 좀 제가 좀 있을까요? 선량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쵸. 불법을 저지른 업체 말고 선량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 6배를 공사장 내야 생활 되는 거 폐기물을 아니에요?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인테리어를 하건 뭐 상가에서 리모델링을 그렇죠. 하건 공사를 했을 때 이 폐기물을 더 비싼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그 폐기물 업체 차에만 반입 금지 조치가 1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업체가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면 모르는 또, 거니까. 네, 또 다시 리셋되는 들어갈 거죠. 수 있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입 금지 행정 조치를 업체 전체로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단가 아까 제가 매립장에 버리면 톤당 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단가를 점차적으로 올리겠다. 음. 그다음에 업체 점검이랑 단속을 강화하고 아니 막겠다고 전면 막겠다고 했는데 가격을 올리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공장 폐기물을 맞는다는 거니까. 공사장 생활 폐기물만 막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 단가도 점차 올리고 그다음에 업체 단속 강화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이제 업체별로 그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그런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비난이 거세죠. 알겠습니다. 뭐 요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뭐.
점점점으로. 자, 이번 주 또 다른 이야기 섬을 가셨어요. 뭐 추도를 또 가셨고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섬인데 발자국 훼손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거든요. 지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추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요. 용선 아나운서는. 아니 유명하죠. 왜냐하면 공룡 발자국 뭐 사도 추도 여기가 맞아요. 같이 또 가는 또 관광 코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전 뭐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저는 섬을 나중에 못 갔어요. 섬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그 관광객들이 가기 좀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일단 추도 같은 경우는 공룡 발자국이 한 1,70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게 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공룡 발자국 육식동물, 초식동물 공룡 발자국도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룡 발자국 보행렬이라고 해가지고 국내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렬이 있는 곳이 이 바로 추도이거든요. 보행열이라는 게 이렇게 쭉 따라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가장 긴 곳이 이 추도에 있는데 이게 천연 기념일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사실상 그러면은 조금 출입을 통제를 한다거나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내문이나 경고문은 있지만 사실상 누군가가 이 출입을 제한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낚시객들 뭐 근처의 사도나 낭도에 들렸다가 낚시객들이 이제 조금 추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 공룡 발자국을 계속 밟고 지나가고 이 공룡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추도에는 퇴적암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 경관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어떻게 되면 후손까지 이제 잘 지켜서 보존해야 될 것들이 이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훼손하거나 일부러 퇴적암들을 떼어가는 것 같은 흔적들이 보인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CCTV가 한 2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 CCTV를 한번 돌려보자. 이게 정말 뭐 인위적인 훼손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풍화작용에 의한 침식인 건지 왜냐하면 문화재청이랑 여수시는 이게 자연적인 침하에 의한 현상이라고 지금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CCTV를 돌려보자 했더니 이 CCTV가 설치는 돼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없죠. 자연 때문인 건지 사람 때문인 인위적인 건지 없고 이런 민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니까 여수시가 CCTV를 좀 더 설치 2대 정도를 추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실시간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민분들은 만족할 만한 답변이셨을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여기 질문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훼손 네. 이야기 여러 번 나왔고 저희도 2019년도에도 방송을 했는데 4년이나 흘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와서 또 민원을 넣으니까 또 하겠다고 하는 게 4년 동안 그럼 뭐 했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까지 뭐 섬 관련된 보도를 꽤 많이 하셨어요. 뭐 맞아요. 몇 군데나 갔다 오셨죠? 한 최근에? 10군데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10군데. 제 목표가 한 100군데라서. 거의 뭐 섬 전문 기자를 꿈꾸고 있는 김단비 기자. 추도는 좀 가기가 수월하던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추도가 멀진 않아요. 화양면 끝에서 배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렇게 먼 섬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추도에 가는 여객선과 도선이 없다는 거예요. 사선을 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개인 배를 낚싯배.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 낚싯배도 무료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 여기 내고 사는 타야겠죠. 주민분들도 이 낚싯배를 왕복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가량 주고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10분 거리를 왕복 10만 원을 주고 타신다고요? 네, 여기 주민분들이 와. 5가구에 9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뭐 생필품 사고 병원 가고 하려면 머리도 당연히 잘라야 루트로 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여객선과 도선이 없다 보니까 왕복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와. 이게 해경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낚시 어선을 무료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거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아니, 할 방법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죠. 배가 없으니까. 뭐 헤엄쳐서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여객선과 도선, 그다음에 다리로 연결이 안 돼서 교통편이 없는 섬이 전국에서 73곳이 되거든요. 섬 개수가요? 네. 73개? 73곳이 되는데 한 주민들로 수로 따지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적지 않네요. 근데 이런 섬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분명히 주민들도 사는 유인섬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섬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모 사업 같은 걸 추진하는데 최근에 5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고흥 같은 경우는 4개 섬이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요. 근데 네. 여수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걸 이제 알아보고 취재를 해서 이번 주에 나가려고 합니다. 뭐 지원해줄 것도 아니면서 국비 신청을 왜 안 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네. 주민들 입장에선 또 답답한 상황이죠.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2026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네. 열악한 섬에 대한 뭐 이제 여건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9명이 사는 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섬에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아, 그래요? 왜요? 집에 화장실이 왜 없어요?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화조를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집집마다 그 돌담도 문화재로 좀 지정이 돼 있어.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예. 정화조를 설치하면 이게 훼손이 되니까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푸세식 이제 썼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공중 화장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그 주민분 중에 한 분이 91살 할머니가 계세요. 네. 근데 이거를 화장실을 한번 가기 위해서 3번을 쉬었다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한 50m 정도 와. 거리거든요. 집에서부터. 미치겠다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주민들 있죠. 제약은 다 주면서 편의사항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뉴스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시 소식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뉴스 많이 나오던데 네. 일단 정부가 그 소득에 따라서 납입금을 보태는 방식이더라고요. 맞아요. 총 5년 적금이라고 보면 되겠잖아요. 맞아요. 좀 길기는 합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납입금을 보태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정부 지원 적금인데요. 네.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저축한다면 5년 뒤 만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가 되고요. 네. 우선 기본금리는 5대 시중은행 기준 4.5%가 적용이 되고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면 최대 6%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자 소득은 모두 비과세고요. 정부 지원금은 가입 직전 연봉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매달 4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약 2만 원씩 5년간 보태줍니다. 네.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하면 본인이 넣은 원금보다 한 800만 원 정도 더 모으게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청년이라고 뭐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뭐 나이도 조건이 있을 테고 맞아요. 소득도 조건이 있어요. 네. 우선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고요. 예. 이 중 연봉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월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지난해 기준 3인 가구는 월 소득이 합이 755만 원 정도 되고요.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오늘부터 가입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비대면 방식으로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매일 오후 6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또 21일까지는 일주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상이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돈 마련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사실 한 달에 70만 원이면은 꽤 큰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그 주변에 지난번에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50만 원씩 넣어서 해주는 그것을 맞아요.
가입한 친구들이 청년 절망적금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네, 중도 해지한 친구들이 좀 꽤 많던데 그래도 피땀 눈물 같은 이 납입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만기할 때 좀 뿌듯한 그런 감정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화이팅 하는 마음에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준비했습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문 Pea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One an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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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nd money mon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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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One and money, money. Money, money. One and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최근에 전기 가스비부터 정말 이것마저 오른다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교통비인데요. 경기 악화로 수년 동안 인상이 보류됐던 교통비가 전국적으로 최근에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예. 인상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보여서 서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올 1월 달에 대구와 울산에서 4년 만에 택시 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요. 예. 서울, 부산 택시 기본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1,000원 올려서 4,800원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경남, 경기도, 대전, 광주에서 택시 요금을 4,000원 선으로 인상을 했거나 인상 예정입니다. 전북 또한 늦어도 9월까지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택시비는 시간 요금과 거리 요금도 함께 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 전남, 제주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여수 기준 3,300원이 기본 요금입니다. 전국적인 분위기가 이러면 또 가만히 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좀 맞아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 네. 택시 말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있어요. 네, 전남에서는 나주가 2월 달에 한 차례 인상이 된 적이 있고요. 예. 강원도는 올해 초 4년 만에 300원 올랐고요. 좌석버스는 또 2,400원까지 각각 인상을 시켰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구, 울산도 올 하반기 버스 요금을 최대 700원가량 인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죽겠는데 교통비까지 더 들게 생겼다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반면 운송업계는 여전히 기본 요금이 너무 낮은 상태이고 그동안 수년째 인상을 보류해온 그 점을 들어서 인상률이 좀 낮다, 아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나 물가 상승, 운송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신 한 번에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인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제 서민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건강도 지키고 이용 요금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예.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침 7시 5분
너를 만나러 간다. 힘차게 페달을 밟고 으쌰 언덕길 조금 더 힘을 내 두 손 벌려 바람을 맞을까. 오늘따라 날씨도 좋아. 지나가는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조금 급하답니다. 늦었어요. 저기 달을 건넜어. 공원을 가로지르면 저 멀리 한가운 노란 자전거. 웬일인지 나는 네가 좋아. 잠이 덜 깬 모습도 좋아. 앞서가는 뒷모습이 사랑스러워. 때때로 나의 마음을 전해보내. 지나도 늘 새로운 풍경들. 싱그러운 봄바람이 좋아. 구름이 나는 것 같아. 나란히 내 손을 잡고 달리고 싶어. 때때로 나의 마음을 전해보내. 웬일인지 나는 네가 좋아.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부청사 순천에 건립 예정인 전남도 동부청사 조직 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 도에서 도의회로 넘겼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었는데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요. 내일 더 자세한 소식 간추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